옆마을을 향해 숲을 통과하던 행상은 하늘에 들이우는 먹구름을 보았습니다. 이내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당황한 행상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비를 피할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찬 바람과 가시 같은 비를 뚫으며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던 상황. 그렇게 숲의 중심을 지나던 중 행상은 바람에 춤추는 나무들 위로 솟아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저택이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 저택이라니. 저택으로 달려간 행상은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키가 큰 남자가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택의 고풍스러운 모습과 어울리는 고상한 차림과 분위기의 남자. 초라한 차림에 젖은 생쥐꼴을 한 행상을 본 남자는 남자의 입가에 상대를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오르자 행상은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지만 비를 피하고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안에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겠느냐고 남자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시오.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행상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행상은 저택 내부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바닥의 대리석부터 천장의 목재와 곳곳에 비치된 장식들까지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상도 나름 물건 보는 눈은 있는지라 이처럼 훌륭한 것들이 외딴 숲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에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따라 응접실을 지나 식당에 도착한 행상은 먼저 도착해 식사 중이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모두 귀한 가문의 사람들로 남자의 손님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모두 행상의 등장에 놀란 듯했으나 초라한 차림의 행상을 보자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손님들. 수치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행상은 이들의 모욕적인 행동에 이빨이 빠드득 깔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식탁의 남은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남자가 한여를 시켜 식사를 내오도록 하였고,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행상은 불편한 마음에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런 행상을 두고 남자와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명 지체 높으신 분들의 고상한 이야기겠지.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던 행상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도통 무슨 내용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고, 가끔 들려오는 외국말조차 세상 안 가본 곳이 없는 행상이 듣기에도 생소한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멀뚱히 앉아있던 행상에게 하녀가 식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기엔 채소와 고기를 섞은 죽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요상한 냄새하며 불구스름한 색은 대체. 행상은 음식의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는 썩은 것이 틀림없었고, 채소로 보이는 것은 불떼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짐승도 안 먹을 음식을 내주다니. 행상이 헛구역질하며 식탁의 음식을 개어내자 지켜보던 남자와 손님들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복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난 행상은 남자와 손님들에게 저주를 퍼붓고는 폭우가 몰아치는 저택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상은 저택으로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갔고, 씩씩거리며 거친 발걸음으로 나아가던 행상이 도착한 곳은 산비탈 아래에 있는 동굴의 입구. 거리낌 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행상은 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들, 도적들이었습니다.
행상이 도적들에게 말했으니 애들아, 가자. 더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 그렇게 행상은 도적들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상은 사실 도적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처 마을을 정찰하기 위해 행상 차림을 하고 옆 마을로 향하던 중 우연하게 저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두목의 모습과 다르게 잔뜩 흥분해 발을 동동 구르는 두목을 보며 도적들은 두목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말없이 두목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두목이 말한 것과는 달리 도적단이 도착한 곳에는 허름한 헛간이 보였습니다. 값진 물건들로 가득한 저택이라더니 도적들은 의아한 얼굴로 두목을 보았고 두목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두목은 육설을 퍼부으며 헛간을 향해 나아갔고 헛간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에 겁먹은 도적단은 헛간으로 들어가는 두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헛간에서 뛰쳐나온 두목은 진창에 주저앉고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에게 달려간 도적들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지만 두목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헛간 안을 손으로 가리키다 이내 부하들을 제치고 비명을 지르며 왔던 길로 달아났고 놀란 도적들도 덩달아 두목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행상으로 가장했던 도적단의 두목이 헛간 안에서 본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헛간 안으로 들어간 두목은 비좁은 내부에 덩그러니 놓인 식탁을 보았습니다. 식탁에는 썩은 음식과 구더기로 가득한 접시들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목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건 식탁 주위로 널브러진 죽은 짐승들의 잔해들이었습니다. 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뼈가 허옇게 드러나 바닥을 뒹구는 개, 말, 소, 돼지의 시체들. 그렇게 숲을 빠져나온 두목은 다시는 숲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발작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속 게임은 제가 어릴 때 친척형 집에서 했던 게임인데요. 그 당시 게임 속 화면과 음악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임 속 물건들과 인물 배경들이 입체감이 있어 마치 제가 그 세계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게임만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작업을 하며 저는 인간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본 AI 그림은 신기하기는 하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지만 이번 영상 작업을 하면서 저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번에 사용한 AI는 DALL-E 2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드전이라는 새 AI 그림 프로그램이 나왔고 DALL-E 2와는 비교도 안 되게 진보한 기술력에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영상 속 사진들은 모두 20세기 초중반 독일의 프리츠랑이라는 영화감독 스타일로 만들어달라 프로그램에게 의뢰했고 AI는 그 작업을 끝내주게 잘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아무리 인물의 몸을 화면 안에 다 보이도록 말해도 결과물의 대부분은 상반신만 나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이 정도 기술력이면 다리 정도야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을 텐데 왜 상반신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행상은 짐승들에게 홀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상한 척하던 것들이 사실 짐승이었다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초대받으면 내가 그 자리에 껴도 되는가부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자리에 초대받고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조리돌림 당한 이후로는
초대받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르지를 말던지. 아무튼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한동안 입맛까지 떨어졌었고, 지금도 길 가다 고급 레스토랑을 보면 괜히 움츠러들고 화가 나며 어쩌다가 가족들이 고급진 식당에 가자 하면 급정색을 합니다. 아내는 신경 쓸 게 뭐 있냐 하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지겨운데요. 다른 악기를 써보니 제 목소리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작업 내내 피아노 소리가 지겨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근 저는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라더니 순 뻥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침 삼키는 게 무서웠고 귀까지 아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피가래가 나와 응급실까지 갔다 왔고요. 제일 걱정했던 건 부모님 건강이었는데요. 코로나 증상 나타나기 이틀 전에 부모님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두 분이 저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까 너무 무섭고 죄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은 걸리지 않고 괜찮으십니다. 지금 후기를 쓰는 저도 완치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회복이 덜 됐는지 소화불량에 아직도 몸이 피곤하다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